날씨가 춥습니다. 소박사님 그 예측대로 한파, 폭설, 추위, 건조함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집에서도 오늘 세탁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제가 그 드라이기로, 그러니까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드라이기로 녹였습니다. 이게 또 창문을 또 닫아 놓으면 결빙 현상이 생겨가지고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보일러의 중간 정도는 보온재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나머지는 그냥 돈 아낀다고 알루미늄 호일로 그냥 대충 묶었는데 안 되겠네. 오늘 올해 한판 10년 만에 한파기 때문에 보온재를 제대로 그 어떤 그 스티로폴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 가게에서도 저 외곽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 같은 경우는 좀 틀어놨어요. 약간 수도료를 감사하고라도 얼으면 큰일 나니까 물을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동파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3만 4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 다시 좀 따뜻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인드라 가게는 매우 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제 인드라가 바쁘면은 막 자료 분석 같은 거 할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유 있게 손이 없다 보니까 자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누스코님 어서 오세요.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 (686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1월 26일 인올리 CFR COC EAI와 국제관계학과 지정자 VOA 터너 성렬형 원희룡 손열 이숙정 하영선 김길선 아침한개 어슬렁 벌써 아프리카 벌써 8년 시사TV 김경률 진중권 배승희 젊은 시각 뻑가, 이런 제목이고요. VOA 터너 북한 인권 특사 CFR 동아시아 연구원 EAI 소년 이숙정 하영선 성렬형 원희룡 아침한개 김길선 캡틴 따거 브레드TV 젊은 시각 김경률 진중권 시사TV 배승희 뉴욕 주민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뻑가 블랙핑크, 이런 제목입니다. 왠지 오늘 방송은 인드라 선생이 포텐이 폭발하는 역대급 방송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인지 혹시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성렬형 외교와 열린 사회와 그적들, 요즘 해체론 관점에서 수메르 경제사로는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 수메르 문명이라기보다는 수메르 아카드 연합 문명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수메르 문명으로 뭉뚱그려 왔던 것을 수메르와 아카드로 분리하고 수메르 사회에서 이미 아카드인이 군인, 정치인, 왕 등으로 활약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내신 것이 선생님이잖아요. 가만 보면 수메르인이나 아카드인의 공로도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신시장적 경쟁유착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동인도 회사를 보호한 대영 제국의 크듯이요. 첫 번째, 수메르 문자가 발명되어 문명이 본격 시작된 시점이 기원전 4000년 이후인데, 아카드인이 수메르 도시국가의 왕이 된 초기 왕조시대 시작이 기원전 2900년경 두시기 사이에 텀이 너무 짧다.
여기에 대해서 과찬이고요. 우선 인드라가 수메르만 보지 말고 수메르 문명을 수메르와 아카드를 동등하게 보자고 제안한 것 맞습니다면 세계 최초죠. 구체적으로 왕, 군인 등으로 활약한 걸 밝힌 건 아니죠. 인드라가 그런 것들을 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타난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드라가 추론을 가설을 만들어낸 것이지 어떤 팩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고학이나 어떤 문헌학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의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칭찬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유난하게 주목한 것은 신의 이름이 수메르어가 따로 있고 아카드어가 따로 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죠. 그래서 엔닐 엔키는 그 명칭과 신화로 볼 때 아카드 신화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수메르 신이라고 얘기하는 엔닐 엔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N자가 붙은 것은 대사제, 대주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누갈 이런 것들은, 누갈이란 표현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N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누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재정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면 왜 재정분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고, 그쵸? 종교어 수메르어, 국제공용어 아카드어 분리처럼 이미 그 시기에 이미 상당하게 아카드인이 수메르 문명 내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메르 문명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죠. 단군처럼 말이죠. 근데 용어가 누갈이나 N이나 이렇게 굳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분리해서 개념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엔키 엔닐은 인드라가 과격하게 주장해서 사르곤 대왕 이후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르곤 대왕, 아카드인 사르곤 대왕 이전에도 엔닐은 있었어요. 엔키는 없었지라도 엔닐은 사르곤 대왕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르곤 대왕 이전에도 엔닐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한 수백 년 동안은 아카드인이 수메르 문명 내에서 적용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해서 신의 이름을 바꿀 만큼 뭔가 역할을 했다 이거죠. 설사 엔닐이라는 것이, 이런 엔닐 엔키라는 신화라는 것은 대체로 사르곤 대왕이 제국을 건설했던 시대 이후의 작품들이지만, 그리고 그 종교 도시인 니프로에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당대 입장을 고려할지라도 그 이전에 N이나 누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사르곤 대왕 이전에 한 200여 년, 최소 200여 년, 혹은 넓게 보면 400년 사이에는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의 공존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다? 키시다, 키시. 우르기나 다른 도시가 아니라 키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가쿠톤이 기후무기 아닌가요? 올해 유난하네요. 유럽은 계속 따뜻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계속 따뜻한 게 아니라 서 박사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편서풍 영향으로 요동을 쳐가지고요. 유럽은 이제 다시 추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건 경제적으로 각 부통령이 경제적으로 민감하니까 이로 인해서 유럽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현재 전 세계 그 원유 가격이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드라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무기 음모론에 대해서 인드라 이미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보셔도 되지만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음모론을 전개하시는 것은 인드라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이렇게 유난하게 춥다는 것은 올해 여름이 더 덥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된다고 보셔야지. 아니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덥대는데 왜 이렇게 올해 겨울이 추워? 겨울이 추우면요 여름 더 더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겠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최신님 어서 오세요. 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죠. 기후나 뭐 이렇게 의학, 우주음모론, 군사음모론에 대해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일반인 관점에서 그냥 막연하게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메르 아카드이든 이스라엘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초기 역사에 관해서는 연도 대체로 뻥튀가 많습니다. 보통 200년에서 400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 고고학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성경 고고학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로몬 다윗 시대를 기원전 900년경 뭐 이렇게 1000년경 900 성년전에서 900년 사이로 보시던데 인드라 입장에서는 한 700년경에서 6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인드라는 다만 그 시기가 기원전 700년 조금 더 이르면 기원전 800년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 적절한 판단 일단은 중요한 것은 솔로몬 다윗 시대 고고학에서 고증학 관점에서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은 신화지 아직까지는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근데 뭐죠? 돌기둥 창세기에 나타난 것들은 상당 부분 창세기 편에서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한 것들은 상당 부분이 고증이 된 바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모세가 실존 인물인가?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그 출애굽기 때부터 이 모세 솔로몬 요 시기는 아직 고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입증된 것은 없어요. 뭐 여호수아 뭐 이런 게 성벽이 발견됐다라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인정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현 시점 적절한 판단은 그래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메이슨에서 중요하는 모세의 어떤 홍해 가르기 가능했다. 이런 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지 다 그냥 구라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과 고고학이 일치하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광개토 대항비나 진흥왕 순수비나 정사 삼국사기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예입니다. 인드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는 야사인 삼국유사는 소설로 보고 참고만 할 뿐이지
이런 어떤 엄밀한 역사학 관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무슨 강단사학 입장이니 신민지 뭐야 이렇게 구라치는 애들이 더 저 반쪽 아베나 저기 종국파 이런 애들입니다. 정사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라쳐도 일본 서기는 정사고 아무리 구라쳐도 중국의 25서는 정사입니다. 삼국지 연의는 야사예요. 삼국 유사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구라치는 삼국 유사에 대해서 막 구라치고 환빠 이런 애들이 막 역사서에 대해서 막 그렇게 구라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사와 야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신라빠, 가야빠 이런 역사관을 이렇게 가짜 뉴스, 가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언제든 좌우의 파시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메르도 마찬가지죠. 수메르의 무슨 후예는 한국인이다. 무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없어진 단지파는 어디로 간다? 한반도로 갔다. 뭐 이런 어떤 구라친 거. 다 이거 원래 원조는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의 그런 어떤 구라친 거를 일본인 그거를 한국인으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아요. 종국파처럼 반쪽 주사파처럼 일본 원조는 일본이고 구원 하이분파인 반쪽 아베가 만든 걸 흥룡애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말만 바꾼 게 주체사상 종북파 주체사상이고 그거듯이 한국의 대다수 지금 이러는 제야사학계가 사실은 반쪽 아베 걔네들이 가장 증오한다는 친일파예요. 좌이파쇼 야쿠자 반쪽 민주당이 가장 한국에서 악질 친일파이듯이 그렇게 남들을 신민사학인이 운운하는 애들일수록 마치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듯 진상들이 남들에게 욕먹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악질 친일파 가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악질 친일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친일파다 어쩌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시즘인 거죠. 좌이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 빠벌들이 왜 파시즘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악질 친일파이기 때문이죠. 자료가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자신들이 친일파인 것을 부정하죠. 여기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드라 강조하는 게 반쪽이란 말입니다. 친미 친일파는 건강하고 나름대로 시대사정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현실 감각이 있는 마치 청나라의 삼전도 굴욕대 청나라로 끌려간 최명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친미 친일파였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반면에 반미 친일파 얘들이 파시즘인 것입니다. 오늘날 반쪽 민주당 좌이파쇼 야쿠자 반쪽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바로 이 태평양 전쟁 때 반미를 외치던 흥룡의 파시스트 들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게 종북파 주사파이고 이런
주체 철학 반쪽 정일이 만든 것이라고 알려진 2차 주체 사상은 사실은 무식한 반쪽 영화 따위나 보던 반쪽 정일이 만든 게 아니라 당대 국위본 하위 분파인 반쪽 아베가 태평양 정대 파시즘 흑룡의 사상을 단어만 바꿔서 만든 것이 오늘날 반쪽 정일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아카데이는 개혁 개방 마인드로 우리끼리 따위 파시즘이 아니라 좌이파쇼 파시즘이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새말정신, 박정희 자조정신, 개혁개방정신, 선진 수메르 문명을 그 어떤 족속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노예제 국가 북한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대 수많은 용병 족속들이 있었을 터인데 세계 최초 문명을 탄생시킬 만큼 지혜로운 수메르인이 아카드인을 굳이 최고의 용병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당대 아카드인 평판이 스위스 용병처럼 매우 좋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카드인은 문물을 겸비한 족속일 것입니다. 아카드인은 어디로 갔나? 아카드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쪽 히타이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국가, 오늘날 터키 지역, 그렇게 하면 이라크 북부 이런 쪽으로 아카드 문명이 멸망한 다음에 그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어를 구성한 어떤 전제가 수메르어가 아니라 아카드어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이 발전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약 1000여 년 동안 아카드어는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국제 외교 공용어. 가령 어떤 그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왕이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언어는 이집트어도 아니고 무덤에나 있는 이집트어. 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거는 사어입니다. 이집트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어가 존재한 것은 아시르바니팔 왕 이후에, 이집트가 아시르바니팔 통치를 받은 이후에, 서민어가 발생한 기원전 5세기 이후에나 비로소 이집트어가 있었던 것이지, 그 이전에 무슨 무덤 속에 있는 이집트 상형 문자는 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후대 해석하기 나름이다. 노제다석을 인들아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해석의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인드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인드라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아주 엄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제국에서 보던 유목 제국들은 대체로 타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족속을 받아들이는 데 관대한 편이었죠. 또한 형제 무슨 몽골 제국은 무조건 인도라 찬사하는 건 아닙니다. 유목 제국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팩트만 지적하면은 몽골 제국이 적은 숫자의 정예병을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공포하게 떨게 했던 것은 당대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유럽인들까지, 투르키인뿐만 아니라 유럽인과 중국인까지도 다 중간계층으로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백인대장, 천인대장, 이성계도 천인대장이었다고, 만인대장이었나? 군단장 정도죠. 이렇게 임명할 정도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식시켰다는 거죠. 물론 최상승층은
황금시족이라고 해서 그건 바꾸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간 계급적 정도까지도 추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중세 국가에서 굉장히 예외적이다. 반면에 이렇게 정착 비유목 제국들은 타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그러니까 그 고대 한국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출세했다? 이러한 때는 대부분이 어떤 때냐면은 북방 이민족이,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나 가능했다는 거죠. 수와 당, 뭐 이럴 때 최치원이 뭐 이렇게 유명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북방 유목 정권이 들어섰을 때나 가능하지. 예. 정작 한족 중심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민족 배타 정책이 취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 뭐 정사삼국지에서 여포가 약간 무슨 혼혈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난받고 뭐 이런 어떤 뭐 무슨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착 제국들은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 오늘날 메콩 시파르 파시오 정권은 중국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관용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제는 무슨 인도 출신, 인도 성향의 대통령, 영국도 마찬가지죠. 인도 출신 총리, 개혁 개방적이다.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은 이러한 파시오 정권들은 순혈, 히틀러와 같은 순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출신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있다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터가 아니라 이렇게 좌이파쇼 야쿠자 반쪽 무당처럼 악질 친일파와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한 그 아무리 국외보니 당장은 분단 국가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쪽 미당을 지원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쪽 미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반쪽 미당은 옳다. 반쪽 미당은 정의다. 반쪽 미당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세뇌당한 파시스트에 세뇌당한 애들은 인드라의 이러한 팩트에 인드라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넌 구구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넌 인드라가 구구고 파시오라 치자. 너도 파시오고 인드라도 파시오야.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랑님 어서 오세요. 길 원희룡.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화 원조는 수메르가 아니라 아카드라고 하겠죠. 수메르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수메르 신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천일야. 세계 최초의 소설은 천일야와인 것처럼 세계 최초의 신화는 아카드 신화예요. 수메르 신화가 아니라 수메르 신화에 관해서 신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신화는 아카드 신화예요. 수메르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는 건 인드라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카드인은 호방 기질로 오늘날 좌익파시 야쿠자 반중당 성향들보다 자유우파 국힘당 성향들과 유사해 보인다. 이야기꾼들인다. 다만 오늘날 자유우파 국힘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한다면 꺾이지 않는 정신, 새마을운동 자주정신으로 분발해야 될 것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섹스피어 시절 이전만 해도 영어를 한 촌뜨기나 쓰는 지방 방언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한 세대에 걸쳐 한류처럼 만든다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작사 작곡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시대를 앞서간 혁명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은 모차르트가 오페라 만들면서 막 이태리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거를 독일어로 막 바꾸잖아요. 그때도 혁명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독일어는 굉장히 촌뜨기나 쓰는 것이고 귀족들은 이태리어를 쓰거나 그러니까 라틴어, 그 이제 프랑스어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고급 언어다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아카드 제국 안에서도 수메르인은 제국 중심부에 있었다. 마치 한글 조선 시대 때 천민들은 한글이나 쓰고 언문이나 쓰고 지도층은 한문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아카드 제국 안에서도 수메르인은 제국 중심부에 있었다. 마치 영국 제국 안에서 로스차일드 가문 역할을 하듯이 말이다. 프리메슨 정신으로 문물을 겸비한 영국인과 상업재능에 축출했던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런 거죠. 쿠베르탱 올림픽 정신,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왜 만들었나? 고대 그리스 정신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상식인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쿠베르탱이 왜 프랑스인 쿠베르탱이 왜 올림픽을 이야기했냐면 프랑스인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프랑스인도 영국인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 취지에서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왜? 당대 프랑스인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프랑스 철학처럼 현학적인 데 빠져가지고 말장난만 하는 그런 데 빠져서 영국보다 월등한 어떤 과학기술, 능력, 이런 잠재력을 다 갖추고서도 영국에 뒤처진 거죠. 그거를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쿠베르탱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프랑스는 영국에 뒤처졌는가? 이것들을 보니까 빅터 로스차일드 가문이 왜 프랑스 대신 영국을 택했는가? 이런 것들을 남몰래 탐구하다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뭐냐? 영국은 프리메슨 정신으로 문물을 겸비했다는 거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스포츠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영국 지도층에게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신천하게 해서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프랑스 귀족들은 전쟁만 나면 뒷공문을 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때에 비해서 영국 귀족들은 모범을 보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혁 개방하고 시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반면에 프랑스 왕조가 망조가 된 것은 새로운 풍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당대에 지금 록펠러 가문의 부계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자드 아니고 뭐죠? 프랑스 개혁파
개혁 교회파, 예, 를 탄압했던 것이 루이 14세 뭐 이럴 때부터 쭉 있었던 거죠. 예, 프랑스 왕조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도 영국 왕조와 영국 귀족들은 살아남고 프랑스 왕과 프랑스 귀족들이 망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예, 프랑스 왕조가 망한 것은 우리끼리 파시즘, 그 당시에는 파시즘은 쓰면 안 되죠. 파시즘이라는 거니까 20세기 이후고, 그러니까 예, 오늘날로 치면은 좌이파쇼, 파쇼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고, 어쨌든 예, 반쪽 미당과 같은, 예, 반쪽 일성, 반쪽 정어 같은 폐쇄, 그렇기 때문에 망했고, 영국은 개혁개방 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 됐다.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반쪽 일성 찬양해도 돼요. 다양성의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 사형당하지만 한국에서 반쪽 일성 얘기하면, 예, 그냥 국보법으로 약간 뭐 몇 개월 살다 나와요. 이렇게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북한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 노예제 사회이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평등 사회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설사 에비에미가 반쪽이라도 대통령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은 철저한 신분제 노예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다양성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즘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한민국처럼 자유국가여야 됩니다. 이런 가치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가치 동맹이어야 돼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와 우리는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중국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은 자유국가입니까? 필요하니까 교류했다는 의미죠. 러시아는 자유국가입니까? 필요하니까 교류했다는 의미예요. 북한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것들을 별 구분 없이 쓴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논리라고요? 어떻게 메콩 시파로와 반쪽 일성 푸딩을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냐고요? 인드라가 단 하나의 예만 들게요. 반쪽 정은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고서 감동하고서 자기 쫄따구에게 읽어보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말이죠. 반쪽 정은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논리 아닙니다. 인드라가 주장할 땐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반쪽 민주당, 좌파쇼 야쿠자 반주당의 현 상황은 파쇼 정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파쇼 정당입니다. 파쇼 정당. 히틀러 파쇼 정당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히틀러의 사회주의 노동당은 우익파쇼지만 반쪽미당, 좌익파쇼 야쿠자 반쪽미당은 좌익파쇼입니다. 좌익파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을 원한다면,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좌익파쇼 야쿠자 반쪽미당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비에미가 맥로인이어서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반쪽미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청년들은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세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세뇌됐죠. 인간은 어차피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세뇌되기 마련입니다. 인드라 세뇌가 당하지 않았고 여러분만 세뇌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뇌의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세뇌당했어요. 인드라도 세뇌당했지만, 그러나 인드라보다 아인슈타인이 조금 더 세뇌의 깊이가 낮아요. 인드라와 아인슈타인을 비교한다면 아인슈타인은 보다 인류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세뇌의 두께가 얇은 반면, 인드라는 고작해야 인류 평균 수준보다 약간 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의 파쇼 야쿠자 반정미당의 세뇌 수준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분들, 그분들은 차라리 순진하고 순수하기라도 하지. 악질적인 진상스러운 여러분들은 인류의 평균 수준 이하예요. 세뇌의 수준이 너무 깊어요. 인류 전체가 다 예외 없이 세뇌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세뇌 수준은 기초적인 가짜수와 진짜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과학과 미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맹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현재 인류의 바퀴벌레요, 좀벌레입니다. 페스트를 나르는 쥐새끼예요. 지명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발전이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좌익파쇼 야쿠자 반정미당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아세.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탈출하라고 인드라가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야말로 인드라가 강조했죠. 진상의 논리다. 집단주의 논리다. 파시스는 논리라고 했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야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집단주의 논리를 벗어던지고 여러분들이 왜 지금 불행할까?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 썩어 빠진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은이나 문전비나 쥐명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쪽 노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지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쪽 정은의 노예와 문전비의 노예, 쥐명이의 노예, 반쪽 노면의 노예로서 살기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갈 길이라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음모론에서는 여전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상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아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세계 중심 미국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대 바빌로니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주축은 수메르인도 아니고 아카드인도 아닌 아모리인입니다. 셈계죠. 네, 그래서 셈조. 그래서 록펠러 가문을 두 개로 굳이 따지면 영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미국 이전 위그노 가문입니다. 함무라비 고대 바빌로니아는 수메르 아카드 제국 유산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고대 바빌로니아는 수메르 아카드 문명 구조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처럼 인드라 구본론에서 세상 중심이 록펠러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태 자본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록펠러 가문이 근대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국 버트란트 러셀 등 영국 귀족이 만든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승입니다. 즉 더 온전히 이어받아 더욱더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록펠러 가문이 유대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유태 자본론, 그리고 구변 황제는 데이비드 록펠러 주니어다, 이렇게 대록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업, 자주정신, 우리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운동을 실천하시는 분이죠. 이래서 새마을 운동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업 개방 정신.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 제프리 삭스 교수처럼 아프리카 빈곤이 사라진다. 전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을 부정하는 자들은 오로지 반쪽 민주당,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맹꽁은 시파로 중국 공산당도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은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인정해요. 이걸 부정하는 전 세계 유일한 족속이 누구냐?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입니다. 왜? 걔네들의 상관은 반쪽 아베이기 때문이죠. 반쪽 아베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왜 미워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처럼, 음모론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있기에 일본이 이협당하기 때문이다. 하나! 운전비 따위, 반쪽 노면 따위! 이런 쓰레기가 대한민국 지도자이면 언제든 일본은 대한민국 식민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 아베가 반쪽 일성은 아니더라도 반쪽 정일, 반쪽 정은을 국민에게 추천받아가지고 임명했던 것이다. 반쪽 일성을 만든 것은 반쪽 아베가 아닙니다. 반쪽 일성을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 영국 귀족입니다. 그러나 반쪽 정일, 반쪽 정을을 임명한 것은 반쪽 아베 추천을 받아서 국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반쪽 노면과 운전비를 임명한 것은 반쪽 아베파 추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쪽 노면 때문에, 운전비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지체됐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을 일본이 좋아할까요? 평범한 일본인들은 함께 가자,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일본도 발전한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반쪽 아베 일본 위파쇼들은 대한민국이 망해야 일본이 산다고 여깁니다. 착각이죠. 똑같이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은 반쪽 아베 지시를 받아서 무조건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노재팬 해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주저런 것인 것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아니죠. 파시즘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진상이에요. 진상. 지가 악질 친일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반대한다. 운전비 시절에 광복군 회관 지하에 일식집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역사에서 뭐 친일 사관 뭐 저쩌고 재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에비에미가 악질 친일파인 애가 그런 걸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친일 자료가 가장 많은, 한국 친일 자료가 가장 많은 데는 일본의 총독부를 자료를 간직한 일본에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반쪽 아베파가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에 뿌리는 거죠. 친미 친일파는 만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질 친일파에 대해서는 항거합니다. 입 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반미 친일파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만들어요. 태평양 전쟁의 가미까제처럼 이 신화를 때려부셔야 되고 한국의 역사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